그러면 이런 비싼 아파트들은 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평당 1억이든 2억이든 지불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렴한 지역에서 지금은 저렴하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은 내줄 만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이 부족한 분들은요, 일단은 각 지역의 평균 시세를 보세요. 보통 그 평균 시세대로 그 지역 아파트들이 분양을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주택자들이 일반 청약시장에서 청약을 못 받게 해놨습니다. 가점을 확 자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서민층들도 분양받을 때 조금 부담이 없으라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분양가를 낮춰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입지든 간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에 분양 상품은 가격이 쌉니다. 이 말씀은 뭐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능력껏 다 청약을 받으라는 얘기죠. 청약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점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야 되고, 애가 없는 분은 애가 낳으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부모님과 합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점이 올라가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가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분한테 세대주를 이양해야 됩니다. 민원 24 가시면요, 그냥 클릭 몇 번 하시면 세대주가 바뀌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점을 충분히 높게 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청약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중소기업이라든지 특별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다들 다 자녀 가구라든지 특별 공급도 좋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별 공급의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런 것도 챙기시는 것들이 맞죠. 근데 아무튼 특별 공급이든 일반 분양이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안 돼요. 왜?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당첨이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사죠. 그게 바로 지금 30대들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패닉 바잉이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들이요, 여러분들보다 돈 많아요. 모르셨죠? 월급이 많아요. 대기업들 다니면 인센티브 포함하게 되면 거의 1억씩 받잖아요. 과장급이면. 맞벌이 하면 2억 받잖아요. 연봉이 2억 정도 되면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있잖아요. 보통 5억에서 10억이니까 5억에서 10억씩 깔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2억씩 벌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 못 받아요? 거뜬히 받죠.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 요즘 30대 분들은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주식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 특별 공급 다 알고 있고요. 분양권, 입주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0대 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주식 시장 보고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올라가면은 따라 사고 빠지면은 팔았거든요. 요즘은 내려가면 사고요, 올라가면 팔아요.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파트 똑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청약이 싼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피를 주고 삽니다.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분양권에 피를 붙여 삽니다. 맞나요? 이게 투기행위예요? 내지면은 행위죠. 샤프한 거죠. 젊은 친구들이 그 정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피를 주고 사더라도 시세보다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천구 독산동이라는 위치에 롯데캐슬 골든파크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저 아파트가 2012년도에 1,200만 원, 1,3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어요. 미분양이 살짝 날 정도로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10억이 넘었어요. 84 기준으로. 그럼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 때 저거를 샀거나 피를 주고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2배 정도 시세가 올라간 거죠. 물론 샀다 팔았다 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실거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좀 조건이 안 되시거나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지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금천구에 신규 아파트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여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죠. 왜? 여기는 주변 아파트는 다 1,0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혼자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새 아파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큰 한 지역이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런 적들이 또 있어요. 여기 상계 뉴타운입니다. 상계 뉴타운 아세요?
노원구에서 맨 끝 지역이죠. 한번 그 견학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계 뉴타운하고 신림 뉴타운의 거의 끝 지역들까지 다 탐색을 해서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인데 집에 화장실이 없는지 보셨어요? 집에 목욕탕이 없는지 보셨나요? 여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몇몇 집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고 마을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이 없고요. 그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서 세수하는 거 있죠. 그쵸? 그런 집들 아직도 많아요. 놀랍게도. 그 집이 낙후됐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지금 뉴타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 상계도 그렇고 신림 뉴타운도 그렇고요. 그쵸? 그러면 낙후되면 뭐가 좋죠? 시세가 쌀 거 아니에요. 분양가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분양하기 직전 단계에 조합 거 사도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은 규제도 없어 심지어는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엔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1,000만 원대 분양해도 3천, 4천까지 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최근에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라고 해서 상계 뉴타운 4구역이 입주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여기도 1,400에 분양했는데 10억이 넘어가요. 이미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서도 새 아파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당고개역이 종점이었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저거를 남양주 진저까지 공사하고 있어서 내년 후년에 개통을 해버립니다. 끝 지역 종점이었는데 중간 입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남양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우 수요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계 뉴타운은 중심지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대 경기도나 인천보다도 더 싸게 서울 내의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갖고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거 못 해요. 세금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 집 마련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할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요거는 경기도일 텐데 경기도도 수요가 또 많죠. 11개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일 텐데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시세 변화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지 일자리가 많아지는지, 교통이 좋은 지역인지 교통망이 좋아지는지, 새 아파트가 있는지 새 아파트가 많아지는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은요 1기 신도시였습니다. 5개가 있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이었었죠. 그래서 고양시하고 평촌이 2등이었어요, 똑같이. 근데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가 되니까 분당이 1등인 건 여전하죠. 분당이 왜 계속 1등일까요? 분당이 아니라 판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7만 8천 개 일자리, 판교 신도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 아파트, 그리고 판교에 뭐가 쓰죠? 신분당선, 경강선, 지금 GTX-A도 공사하고 있죠. 교통, 일자리, 새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요 기간 동안에. 가격이 제일 비싸죠. 맞나요? 예. 근데 일산에는 호재가 없었어요. 킨텍스 주변 빼고는 호재가 거의 없죠. 그냥 아파트가 낡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성남은 1등이고 하남, 광명이 2, 3등을 차지했습니다. 하남, 광명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치고 올라갔고요. 꼴찌를 하고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킨텍스 빼고는 호재가 별로 없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을 주목해 보시는지 알겠죠?